수업을 바로 진행할게. 우리 그 전에 로그 함수 하다가 끝냈거든. 그래서 우리가 몇 번까지 풀었더라? 아, 10 우리 19번 했나? 19번 했었던 것 같은데 19번 산술기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복습을 할게. 산술기하는 중요하거든. 어차피 공통수학 2에도 나오고. 산술기하 정리. 일단은 우윤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을 그냥 가지고 논다. 무조건 산술 평균이 이긴다. 이거잖아. 근데 우리는 보통 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그냥 둘이 합친 게 2배의 루트 씌우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더 많이 쓰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요걸 써먹을 거면 알고 있어야 되는 특징이 두세 가지가 있지. 일단 첫 번째, 요 공식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그게 뭐죠? A와 B는 둘다 양수. 그렇지. A랑 B가 양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A가 B와 같을 때. 왜 그런 거죠? 양쪽에 왜 그런 걸까요? 증명이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는 방식이 A를 루트 A의 제곱, B를 루트 B의 제곱, 이것이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요 놈을 이항했을 때 그 식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은 0 이상이다 라고 적히니까. 그래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얘가 빵이 됐을 때의 조건을 생각하는 거니까 둘이 똑같을 때가 바로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해서 해야지만 요걸 써먹을 수 있고, 세 번째, 산술기하. 산술기하 정리는 어느 때 자주 사용할까요? 합의 최소. 그렇지. 합의 최소 혹은 곱의 최소.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데 봐야 되는 부분에 합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예를 들어 합의 최소를 물었어. 근데 요 조건이 만족해야 돼. 곱이 일정해야 돼. 합의 최소를 물어봤는데 곱이 일정하다? 그래야지 쓸 수 있는 거야. 두 개 다 바뀌면은. 그치? 그러면은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 x 더하기 x분의 1, x는 양수야. 이거의 최소값은 2지. 왜냐면 2루트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곱이 일정하니까 1로. 맞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그럼 이렇게 돼서 하나만 날라가니까 2루트 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 최소값이 몇인데? 이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술기하 정리는 합의 최소값을 묻는 동시에 곱이 일정해야지만 써먹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곱의 최대값을 묻는 동시에 또 모두 만족해야지. 합이 일정. 그렇지. 합이 일정해야지만 산술기하 정리를 써먹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A 더하기 B가 7이야. 이때 A, B는 양수야. 이런 상태에서 A, B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봐야지 얘가 7은 2루트 A, B보다 크나 같다 해가지고 최대값을 얘기하지. 그냥 이 조건이 없었으면 그러면은 얘가 최대가 몇인지 어떻게 알아요? 곱이 최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래서 산술기하 정리는 보통 합의 최소를 묻는데 곱이 일정해. 혹은 곱의 최대값을 묻는데 합이 일정해. 이럴 때 산술기하 정리를 써먹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그 문제 19번 한 번만 더 봅시다. 지금 문제를 보면 사진 찍고 있지? 오케이. 19번 x가 2 이상이에요. 이 상황에서
로그 x의 25 더하기 로그 5의 25x 더하기 로그 x의 625 이걸 묻는 거죠. 그러면은 로그 5의 x 더하기 로그 x의 625 더하기 2를 묻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요놈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요게 뭔가 특이하게 생겼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야. 일단 합의 최소를 알면 될 텐데 한번 곱해 보는 거지 머릿속에서. 로그 5의 x 곱하기 로그 x의 625 곱해 볼까? 그럼 몇이 나와? 4가 나오잖아. 오케이. 뭐가 일정해? 곱이 일정해. 그 상태에서 뭘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요놈의 최소값을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곱이 일정하고 최대 합이 일정해. 산술기하점을 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완벽하게 안전하게 써먹고 싶어. 그러면 뭘 체크해야 돼? 전제 조건이 만족되는가? 그러면 얘 0보다 커요? 아니 이게 1이야지 0인 거잖아. 근데 S는 2보다 크다니까 0보다 크겠죠? 요놈도 마찬가지겠죠? 625랍니다. 아저씨 저기 725 그러면은 오케이 둘 다 0보다 크잖아. 그리고 상황은 선술기하 정리 써먹어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은 마음껏 사용이 된다는 거지. 전제 조건이 통과됐으니까 그 상태 오케이. 그러면은 마음껏 써먹자는 겁니다. 그럼 요놈의 최대값은 얘네 둘의 합은 2 루트 로그 5의 x 곱하기 로그 x의 625에 더하기 2한 개 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런데 요 값이 너가 얘기했듯이 4라 했으니까 요 놈은 4 더하기 2인가요? 그래서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최소값은 몇이다? 6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좋아요. 그래서 산술기하 정리는 항상 머릿속에 남겨두세요. 이제 너가 더 나이가 들면서 계속 저로 튀어나오는 놈이니까요. 사진 찍어주시고요. 근데 너는 쟤네들하고 다 친한 거야? 저기 너 중3 때 같은 반이었던 더무나 너무 얘네는 중학교 때 친구들 그냥 막 친해지고 그러는데 이유하고도 친하잖아. 이유하고 범우. 그저 여자애들은 저기 쟤 윤지우, 구민서. 오케이. 그게 맞지. 자, 이 시추한 볼까요? x의 로그 몇의 x? 2의 x. 이거가 8x 제곱보다 8x 제곱과 같다. 이때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먼저 보셔야 되지. x는 양수예요. 알까? 왜? 여기 진수 자리에 그렇지. 그럼 양수라는 거 깔고 자 x 구하랍니다. 어떻게 풀죠? 밑에다 로그 2를 취하고 그렇지. 양변에 로그 2를 취한다. 이게 이제 해결법이죠. 그러면은 여기 로그 2x가 나올 테니까 로그 2x의 전체 제곱은 3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2의 절대값 x라고 놓는 게 원래 맞지만 양수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상태에서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은 0이다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로그 2x는 몇이고 3 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8 또는 2분의 1이니까 곱을 구하라면 끝내면 되는 건데 좀 더 쉬운 방법 두 근이 알파라고 했을 때 로그 2의 알파 베타는 몇이니까 2니까 맞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4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예. 딱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야, 28번 어떻게 풀래? 28 3의 로그 3x랑 5의 로그 5x랑 같대요. 아니네. sorry. 3x 로그 상용 로그죠. 5x 둘이 같대요. How to solve it? Pleas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양면에 로그 10을 깔면 돼요. 맞아, 그냥 위에가 로그 몇이면 밑에도 로그 몇으로 그치. 그러니까 여기 로그 3, 로그 5를 깔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튀어나오겠지. 그러면은 로그 3x 곱하기 로그 3이랑 로그 5x 곱하기 로그 5랑 같다는 식이 만족되잖아. 근데 로그 3x라는 거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x죠. 이거 곱하기 로그 3이랑 로그 5 더하기 로그 x에 로그 5를 곱한 거랑 서로 같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전개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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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은 로그 3의 제곱 빼기 2항까지 끝낼게. 로그 5의 제곱 이거랑 로그 5 빼기 로그 3 로그 x랑 같겠죠. 그럼 약분되는 곳이 보여? 응. 여기 합쳐잖아요. 그러면은 약분하면은 로그 x는 몇이 돼? 마이너스 로그 3 더하기 로그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몇이야? 15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오케이? 자, 넘겨서 37. 이런 게 이제 내신 혹은 모의고사에 나오죠. 그냥 약간 6번 정도로. 로그 3 로그 다음 몇이냐? 로그 8 로그 5 x 가로 하나 가로 두 개. 여기 마이너스 1과 작거나 같다. How to solve it? 마이너스 1이 로그 3의 3분의 1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로그 8에 로그 5의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분의 1보다 작다. 그렇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다시 로그 5의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8의 3분의 1죠. 그렇지. 8의 3분의 1승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게 2죠. 그 다음에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0. 그런데 해를 구하라고 하니까 답을 쓰면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0보다 커야죠. 진수 자리 인수자가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보다 큰 거고 1보다 큰 거고, 맞아요. 8의 0승 1. 그리고 얘는 뭐보다 커야 돼? 5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 사진 찍어주시고, 우리 오윤이가 헷갈려했던 거 28번. 좋습니다. 자, 41번 같은 거 어떻게 푸니? 밑에 로그 양변 로그 2를 취해서 그렇지. 로그 1을 취한 다음에 그냥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42번 볼게요. 42번 어떻게 풀어요? 42. 42번 2에 3x 더하기 1승 2 5에 6 빼기 x보다 크다. 근데 여기 가로를 잘 보시면 로그 2가 몇이다? 0.35. 예스. 그러면은 한번 우리 수학 전문가 권호연 씨 눈치껏 뭘 해야 될까요?
로그 2를 왜 알려줬을까? 힘들 수 있잖아. 함정? 여기 아니고 중짜리는 함정 없어요. 혹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한번 밟고는 지나 가봐야지. 그러면 한번 밟아가면서 함정이 있는지 봅시다. 그럼 양변에 뭘 하면 돼요? 신호등으로 취해. 그렇지. 양변에 로그 10을 깔아봅시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채로. 그러면은 3x 플러스 1은 지수로 나올 테니까 곱하기 로그 2 이거가 6 빼기 x의 로그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부등호 반향은 그대로인 이유는 밑이 몇이니까 10이니까 증가함수 형태를 띠죠. 그럼 부등호는 로그를 깐다고 해서 결과가 안 바뀌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로그 2는 몇이고 0.3, 얘 0.3이고 로그 5는 0.7. 그렇지 1 빼기 로그 2니까 0.7 이렇게 깐 상태에서 곱해주면 0.9 곱하기 x 더하기 0.3 이거가 4.2 빼기 0.7x보다 바로 크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 양을 해주면 1.6x가 3.9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x는 뭐보다 크다? 16분의 9보다 크다. 근데 얘가 이제 2점 블라블라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봐? 정수 x 가장 작은 정수 x 몇이야? 3 이렇게 풀면 되고 문제를 풀었을 때 함정은 아쉽게도 없죠. 네,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좋아요. 자, 49번 하고 삼각함수 합시다. 근데 우리 오윤이 드립이었지? 함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었어? 이런? 뭐단 이런 거에 잔뜩 걸어놓고 정답 안 써가지고 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아, 맞아. 특히 이런 로그 부등식, 특히 저런 로그 부등식에는 안 써먹는 게 있어. 적다 로그 숫자 막 떠놓고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응. 맞죠. 그것도 어찌 기억하고 있대. 그런데 그럴 때는 오윤아 보통은 어느 문제에서 그런 함정을 주냐면 로그 값을 그러니까 산형 로그 2는 블라블라다 로그 3은 블라블라다 이렇게 주는 힌트가 3개 이상일 때는 보통 함정이 있어요. 안 쓰는 거. 보통은 3개 이상 있어. 힌트를 3개 이상 줘. 그때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게 맞는데 얘는 하나밖에 안 줬지. 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49번 해봅시다. 어느 도시의 버스 요금은 매년 4%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버스 요금이 처음으로 지금의 2배가 넘게 될 때는 N년 후다. 야 그럼 봐봐. 버스 요금 A1이었어. 1년이 지나면 얼마 되는 거야? A 곱하기 0.04 맞죠? 아니죠. 여기다가 투박이라고 이거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 버스 타고 다니지. 1.04죠. 맞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2년이 지나면 제곱, 3년이 지나면 3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n년이 지났어. 그러면 얼마야? n승 1이 되는 거지. 이게 뭐보다 크고 싶대요? 2배를 넣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냐고 묻는 거지. 그러면은 a를 약분시키면은 1.04의 n승이 2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만족시키는 n을 찾으래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양변에 상용로그를 깔면 되는 거죠. 그러면 n 곱하기 로그 1.04 이거가 로그 2보다 크길 바랍니다 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괄호를 해서 힌트를 이미 다 줬죠. 로그 1.04가 0.017이고. 그렇지 이건 괄호에 있는 값이죠. 그 다음에 0.301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n은 뭐보다 크면 돼? 17분의 301보다 크면 되는 거고 이 값은 대략 몇이냐? 301 8.5. 믿어도 돼? 아 오케이 깔끔해서 좋다. 131 5 8 넣어볼까? 8 56 136인데 7.5. 그러네 17점 얼마네 까비
그러면 여기서 17만 빼면 되니까 119. 그러면 2, 1. 그럼 얘가 17점 블라블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최소값은 몇이야? 18. 이런 18.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저거 이제 근데 수열 배우면은 로그 안 쓰고 등기 수열 이거를 하는 아니라서 1.04의 n승이 2보다 큰 거를 등비수열로 풀겠다고? 10번째 하면 몇인데 이 새끼야. 얘는 상목그 문제예요. 등비수열로 안 돼요. 예를 들어 등비수열로 풀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줬겠지. 원리합계처럼. 부정학교 그렇지. 누적되게끔. 다 더했다가 옛날에 수업했다가 이게 2보다 크게 되는 n값을 묻는다면 사실 정답은 2지. 그렇죠? 얘네들이 더하면은 2보다 클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사항을 줘야지 보통은 등비수열 합공식을 적용시키지. 네. 엄마야 등비수열을 언급해. 좋습니다. n승만큼을 다 더했다가 n승만큼 다 빼면은 똑같게 하니까 n승만큼 다 더했다가 n승만큼 다 뺀다고? 1부터 1.04에 n제곱만큼 더하고 어. 1부터 거기 n에서 1제곱까지 빼면은 남는 건 하나니까 무슨 드립을 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1.04에 n승 요거까지 하고 그다음 뭐 한다고? 거기서 1부터 1.04에 n-1제곱까지를 빼면은 아 1부터 야 이 새끼야 sn 빼기 sn-로 가겠다고? 굳이 왜 이러는 거야? 씨. 오케이. 다음 없으면요? 문제를 아주 어렵게 푸는 성질이 특징이 있군요 당신. 네, 바로 무시하고 풀 수 있잖아요. 어허 내일까지 풀어 알겠어? 네.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 드디어 삼각함수를 만나군요 우리. 자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삼각함수는 어디서 나온 놈이야? 삼각비에서 나온 놈이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2 때는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값만 해서 공부했지만 이제는 한 바퀴도 돌고 두 바퀴도 돌고 세 바퀴도 돌고 마이너스 1바퀴도 있고 마이너스 2바퀴도 있고 이제 각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은 채에서도 삼각비를 다루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이따 삼각함수 알고 싶으면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반각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일단은 너도 수학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일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긴장을 해야 돼. 그쵸? 좀 더 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표시되는 그쵸? 좀 더 내가 다루는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시초선이 뭔지 알죠? 기준 네. 기준이 되는 선. 이 시작할 때 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경이라고 합시다. OP. 그래서 여기가 세타래요. 자, 그런데 이 세타가 60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뭐야? 세타 값을 60도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일반각이다. 일반적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EN파이를 붙이기로 했죠. 맞아요? 여기에 이제 이 플러스 EN파이가 설명하는 바가 뭐예요? 360도 몇 번 올리는 그렇지. 얘가 60도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고 60도일 수도 있는 거고 두 바퀴 돌고 60도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 새끼가 거꾸로 돌아서 온 다음에 60도로 올라간 걸 수도 있고 거꾸로 두 바퀴 돈 다음에 60도 다시 백한 걸 수도 있고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EN8을 붙이고 N은 보통 정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EN8가 설명하는 바는 뭐야? 바퀴벌레 할 때 바퀴 말고요. 이제 몇 바퀴 돌렸냐 이걸 의미하는 바죠. 그래서 기억납니까? 60도랑 420도랑 서로 각도가 똑같니? 라고 물어본다면 맞다고 해야죠. 그렇죠? 왜? 얘는 한 바퀴 돌고 60도, 얘는 60도. 그러면은 동경 OP각이 나타내는 바는 60도를 일치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로 60분이 아니다. 이전에
부채꼴 먼저 하자. 부채꼴. 부채꼴 내용 기억나?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부채꼴은 원에서 조금 띄어낸 걸 부채꼴이라고 하죠. 중심에서 반지름 떼고. 예, 맞아요.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뗀 거. 좋습니다. 자, 여기 L이라고 할게요. 요걸 이제 호라고 하죠. 이렇게 선을 그은 걸 뭐라고 해요? 그렇지, 이건 현. 호, 여기는 원의 둘레는 호. 그럼 갑니다. 첫 번째. 호는 뭐라고 식을 다시 쓸 수 있죠? 알세타라고 쓸 수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가 2야, 여기 3분의 파이야. 그러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꼴 넓이. 근데 1 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죠. 그런데 요 호의 길이랑 넓이 요런 부채꼴에도 쓸 수 있나? 약간 게임 같죠? 여기가 이제 몇 도 할까? 4분의 7파이 여기 2 반지름 2. 자, 호의 길이 어떻게 돼요? 2분의 7 맞아요, 적용 가능해요. 넓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Yes. 2분의 1 R제곱 세타 써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이게 관상학 찍어볼 때 이 새끼가 어떻게 부채꼴이에요? 부채꼴이에요. 알겠죠? 괜히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채꼴의 둘레 길이. 여기서 R이랑 세타로만 표현하는 거. 더하기 세타. 그렇지. 2R 더하기 R 세타 이렇게 쓰시면 되죠. 뜬금없이 둘레 길이 물어볼 때도 많아가지고 따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호도법을 보여서 봅시다. 호도법. 호두할 때 호가 아니고요. 호도법이 아니죠. 호도법. 자, 호도법은 60분법이랑 라이벌인데 60분법이 뭐죠? 1분을 60점 해가지고 1분으로 치고 1분을 60점 해가지고 1초라고 맞아요. 치면 시분초 할 때 그 60분 그건데 얘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도 요거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호도법은 요거를 우리 보통 6분의 파이라고 쓰죠. 30분 그렇지. 그때 여기서 이제 라디안이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하는데 생략할 뿐이고 응. 그래서 요렇게 6분의 파이라고 쓰면 호도법 30도 하면 60분법인데 호도법과 60분법의 이제 명확한 구분은 이거예요. 이 각도라는 건 말이다. 도라는 문구를 항상 붙여서 사용했잖아.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각도도 우리가 수학 공식에 대입할 수 있도록 약간 그냥 실수로 표현하고 싶어. 실수. 3, 4, 5 이렇게 쓴 다음에 막 계산할 때 막 공식에 넣고 쓰고 싶단 말이야. 근데 옛날엔 그게 안 됐어. 왜냐면 도라는 각은 단위 각도라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뭔가 써먹기 애매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실수화를 시킨 다음에 공식에 쓰고 싶어.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호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런 그림 존재합니까? 각도 1이라는 게 가능한가? 가능해지죠. 호도법으로. 응? 이게 지금 얼마나 쌓여있을지 모르겠는 것 그렇지. 근데 보통 이 1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반지름 일자리로 호를 1만큼 만드는 각도. 그걸 라디안, 1라디안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1라디안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각도로 진짜로 표현하면 대략이야, 대략. 57.3도 정도 돼요. 크네요. 은근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공식 기억나지? 보통 180도를 뭐라고 한다? 파이 그렇지.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0도가 3.14라고 실수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1라디안이 몇이야? 이거를 파이로 나눈 값이겠죠. 그걸 계산하면 57.3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야, 그러면은 1도라는 문구랑 1라디안이라는 문구랑 서로 같을까? 각도가 서로 같을까? 제가 같은 거 1라디안은 뭐 물론 그렇긴 하죠. 그리고 그림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얘는 180도를 몇 등분한 거고 180도라고. 그래 180등분. 얘는 180도를 몇 등분? 대략 3.14등분한 거잖아. 그러니 당연히 얘 쪽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단위 같은 것의 자체가 다르다. 하는 거. 그리고 180도가 파이라디안이다. 몇몇 사람들이 360도는 파이라디안이라고 하는 착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식분법뿐만 아니라 호도법도 많이 적용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파이가 붙여서 나오죠. 그런데 이런 건 풀 수 있겠냐?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때 현의 길이 구하래요. 그러면 이 각도가 몇인 거야? 2라디안인 거예요. 근데 보통 라디안은 생략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면 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반띵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몇 라디안? 1라디안. 그럼 여기 길이는 어떻게 돼? 엄마야? 1 사인. 사인, 그치? 사인 1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몇 개? 2개 있으니까 정답은 2 사인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제는. 오케이? 좀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문제도 이제 나올 수 있다. 왜? 배웠으니까 호도법을. 좋아요. 사진 찍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죠. 이건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두 개의 공정이 있어요. 일단 시초선은 OX고요. OP가 이루는 각도를 알파, OQ가 이루는 각도를 베타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때 첫 번째 케이스. 동경 두 동경이 일치하대. 이럴 때 알파 베타의 관계식을 어떻게 뽑아내죠? 알파고 베타는 나머지 하나를 잡아 2n 파이였고. 일단은 베타보다 알파가 크다고 가정할게요. 일단은 그러면은 식을 어떻게 뽑죠? 베타는 알파 더하기 2n 파이. 혹은 베타 빼기 알파는 뭐다? 2n. 2n 파이다. 그렇지. 차이만 빼면은 바퀴 수밖에 몇 바퀴 돌았냐 이거밖에 안 남을 테니까 계산하면 되고.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래요. 이때는 식 어떻게 뽑아내죠? 베타 빼기 알파는 2n 파이 마이너스 8. 홀수 파이. 이러면 되겠죠? 맞아? 바퀴 수에다가 파이만큼 더 차이 날 테니까 네 말대로 2n 플러스 1파이인가 2n 마이너스 1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냥 단순하게 홀수 파이라고 써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S축 대칭이래요. 아니면 오케이,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끝이라고 건 어떻게 쓸지. 예스! 이거겠죠? 맞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번엔 두 동경이 S축 대칭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엔 더해야죠. 더했을 때 EM8 이해가? 왜냐면 이거 반 나눴을 때 하고 비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X축일 수도 있지만 여기 파일 수도 있는 거고 2파일 수도 있고 3파일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자, 다섯 번째. 두 동경이 Y축 대칭이야. 이때는 어떻게 하죠? 더했을 때 그렇죠. 홀파이. 인정?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번엔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야. 어떻게 할까요? 더했을 때 2분의 파이 더하기 2는 그렇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하시면 되죠. 너 이거 외운 거야 아니면 머릿속으로 푼 거야? 그냥 그리고 그렇지. 그림 그렸을 때 가운데가 4분의 파이거나 4분의 3 파이거나 4분의 5 파이거나 아니지. 파이 잠시만. 4분의 파이거나 4분의 5 파이거나 4분의 9 파이거나 4분의 13 파이거나 이러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응용해 봅시다. 두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어디면 되는 거야? 가운데가 4분의 몇 파이? 3파이거나 4분의 7파이거나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면 되는 거고 2분의 3파이거나 2분의 7파이거나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n 파이 2번에 거꾸로 빼기 2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요거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주시고 이게 쌤이 옛날에는 이거를 산지 이제 한 2주 됐나? 한 달 됐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막 썼어요 이렇게. 그런데 영어 수업하고 저기서 동현쌤이 영어 수업하시는데 내가 이걸 하니까 들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절대 이거 안 하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써도 되죠. 사진 방금 너가 찍은 거냐? 그거요? 아까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찰칵 소리가 나길래 뭐지? 자 봅시다. 사인이랑 코사인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볼게요. 삼각함수는 어떻게 정의했는지 기억나? 단위원 그래가지고.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을 무슨 원? 단위원이라고 하죠. 단위원에서 이루는 각도 X축 양의 반향이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요 P에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PX를 뭐라고 하기로 했고 코사인 세타. 그렇지. PY는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전적으로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 세타를 하기로 하는 거죠. 오케이? 새롭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요런 각도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알파인데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는 몇인 거고? 마이너스 5분의 3. 그렇지.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4. 전적으로 그냥 좌표로만 보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반지름이 와 너무 잘 그렸어. 제 기준에서 잘 그린 거예요. 여기가 5야. 여기가 3,4야. 여기가 세타야. 코사인 세타 몇이야? 5분의 4. 그렇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를 뭐로 보기로 한 거고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 이렇게 보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반지름이 이렇게 R이고 요 각도가 세타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요 두 변의 길이는 각각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는 R 사인 세타 이쪽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한다.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자주 보실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했죠? 탄젠트 세타 x분의 y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그렇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그리고 지금 요 그림에서 단위원의 입장에서는 저 x분의 y 동경 OP의 기울기로 보면 되는 거죠. 맞아. x분의 y니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그 다음에 기억납니까? 얼, 싸, 탄, 코 1사 보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양수 2사 보면은 사인만 양수 3사 보면은 탄젠트만 양수 4사 보면은 코사인만 양수.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배운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이런 데 있잖아. 거기도 얼싸탕탕 이렇게 배운대요. 신기하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봅시다. 여기 알파에 대해서 묻는 거야. 탄젠트 알파는 몇이죠? 3분의 4 그렇지. 그러면 나 이 직선에 대해서 볼 건데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리고 여 각도를 베타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쪽을 보겠다는 거죠. 탄젠트 베타는 몇이야? 2분의 1 그렇지. 음의 자리가 있더라도 전적으로 직선의 기울기만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헷갈리지 마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 풀 수 있나? 세타가 이제는 0과 2파이 사이예요. 그래서 이런 범위를 많이 줄 거예요. 0과 4파이 사이다, 0과 10파이 사이다 이런 식으로 줄 텐데, 자, 사인 세타가 7분의 5가 되게 하는 세타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단위원이 있어요. 이때 사인 세타는 이제 뭐라고 하기로 했죠? 동경의 y좌표라고 보기로 한 거죠. 이게 몇이면 되는 거야? 7분의 5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단위원의 입장에서 y좌표가 7분의 5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긋는 거죠. y는 7분의 5. 그러면 교점 두 개가 있죠. 여 두 교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동경인 거고, 그 각도를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가정을 한다면 알파랑 베타는 어디의 대칭이니까? y축의 대칭이니까 요 동경의 대칭이겠죠. 그러면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라는 거야? 2분의 파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다? 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7분의 2 이거인 세타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됩니까? x는 마이너스 7분의 2 그렇지. S좌표가 마이너스 7분의 2인 놈을 그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이르는 이 두 점이 바로 동경을 이루는 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동경은 어디에 대칭이니까? 그렇지. S축 대칭인 동시에 파이 각도의 대칭인 거니까 답은 몇이다? 2파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좋아요. 사진 찍어주세요. 에너지가 넘치는군요. 그렇다면 엄마 쉣 문제 풀어봅시다.
7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1번, 2번, 3번 풀 수 있나요? 2번은 풀어볼래? 2번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0도를 이루는 놈은 더해서 그렇지. 천사히 수준에서 360 한 번 더해도 되고 360 두 번 더해도 되고 360 세 번 더해도 그 안에 들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개? 뭐 3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어떻게 볼까요? 2, 4분면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니까 네. 2로 나누면은 방금 나온 4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분 틀렸어요. 얘에서 일반각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라는 게 2, 4분면 각이잖아. 그러면 이게 90도랑 180도 사이라는 건데 엄연히 따지자면 90도 더하기 2n파이랑 180도 더하기 2n파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그래도 동점은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세타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바로 90도 45도는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혹은 2분의 파이 더하기 그 다음에 n파이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n이 몇일 때부터 0일 때부터 본다면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 여기 될 뿐 아니라 n이 1일 때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면 여기죠.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면 여기죠. 그래서 요 사이도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냐? 좀 어렵죠? 그럼 봅시다. 이번에 여전히 2분의 파이 세타가 2, 4분면에 있어요. 이때 3분의 세타가 될 수 있는 각도를 찾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풀면 돼? 요 놈을 뭐로 나눠? 3으로 나누면 되는데 일단 세팅을 다르게 해놔야 되죠. 어떻게? 세타는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2n파이 더하기 파이 사이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뭐로 나누면 됩니까? 3 그렇지. 3분의 세타가 위치할 수 있는 걸 알고 싶으니까 3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몇이냐?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n파이랑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n파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번에는 뭐야? 3분의 2파이 120도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240도 그러면은 여기 60도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봅시다. n이 0일 때는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네요. 그러면 뚜뚜뚜 아 이거 30도가 되는구나. 맞죠? 여기가 240 여기에 240도면 여기가 240도면 여기가 60도라는 거니까 엄마 여기 60도 그럼 다시 해. 몰라 3등분이야 3등분 그러면은 호의 둘리는 내 친구 혹시 이 노래 알아? 오케이 세대 차이 슬프고요. 자 여기가 이제 6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이게 이제 6분의 3분의 그러니까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n이 0일 때 6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 사이 그 다음에 n이 1이면 이게 120도잖아. 거기에 60도 더하면은 150도 맞아요? 150도와 180도 사이 n이 2이면 3분의 4파이 240도 240도와 270도 사이 아니지 240도에 30도 더하면 270도 그럼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0 40에 60도 300도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개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근데 요거 야매가 있습니다. 봐봐. 진짜 끝내주는 야매야. 너 이거 오늘 이거 보면은 못 잔다. 아니지. 문제를 풀면 오히려 잘 자지. 못 풀어야지 못 자는 거지.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지금 3분의 세타 각도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여 3회만 봐서 각 4분면을 3등분을 하는 거야. 무조건. 오케이? 그럼 한다잉? 3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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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이 상태에서 1, 2, 3, 4를 나열해야 돼요. 이렇게 나열해. 그 다음에 지금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 찾으래. 2 사분면 위에 있는 점 찾으라는 거 맞죠? 그러면은 2라는 숫자만 딱 체크하면 이 부분이 답이에요. 짜잔. 그쵸? 네, 요런 야매법이 있어요. 그럼 봐봐. 이번엔 세타가 3, 4분면이야. 그리고 2분의 세타가 위치할 수 있는 각을 찾으래요. 그러면 봐봐. 2분의 세타라고 돼 있지. 그럼 몇 등분 하면 돼? 모든 4분면을 2등분. 그 다음에 1 나눠진 범위를 사례대로 1, 2, 3, 4만 이렇게 적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 3, 4분면. 그러면은 여기가 답이라는 거야. 이해 가나? 저의 EN파이 방법까지 미리 그냥 혼자 나눠와서 그쵸. 그러니까 EM파이까지 다 고민해서 나오는 답이 이렇게 풀면 다 나온다고. 그럼 예를 들어 3분의 세타에서 위치하는 각을 구하래요. 뒤졌어. 5분의 세타에서 위치하는 각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몇 등분하면 되는 거야? 이 모든 각을 5등분. 5등분. 아씨, 야 은서 데려와 그림 그리기 하게.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5. 이거 다시 놔야 돼. 그 다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 쉣! 잠시만. 쌤 그릴 수 있어. 말리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뭐만 적으면 돼?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몇 사분면이 있는 점? 3, 4분면. 그럼 여기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뒤로 5구간이나 나오네요. 쉣. 뭐 아무튼 좋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힘이 난다. 확실히 카페인에 중독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 6번 풀어볼래 그러면?
나왔냐? 몇 번? 1번 3번 이동. 봐봐. 일단은 2분의 세타가 1사분면 때 4분의 세타가 몇 도인지 먼저 볼게요. 그럼 얘를 그냥 치워놨냐? 세타 플라임이라고? 그럼 4분의 세타는 2세타 플라임이라고 보면 되나? 그러면은 얘가 있을 수 있는 각은 어디입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1, 2, 3, 4, 1, 2, 3, 4 이렇게 놓고 봐도 되나요? 치환한 상태에서 분모가 A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 상태에서 어디만 칠하면 돼? 뭐야? 1사분면에 위치한 거니까 여기랑 여기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4분의 세타가 어디랑 어디라는 거야? 여기랑 여기 사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그래서 딱 남을 때 각 세놓고 1번 안 해가지고 레이저로 남았어.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너 이런 거 야매법을 쓸 줄 알아야 된다 너 이거. 물론 넌 계산이 빠르니까 속도야 많이 차이 안 날 수 있지만 이게 더 머리를 덜 쓰잖아. 그렇죠? 그 머리 쓰는 거는 어려운 문제에다가 조금 에너지를 쓰는 게 좋으니까 에너지 절약상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시다.